자, 반갑습니다. 저는 영어교육의 인설건 윌리엄입니다. 오늘은 윌릭스 그래머 동명사 2강 그 해석 강좌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동명사의 그 기본 개념과 용법에 관해서 차근차근 정리를 했는데 이번 시간에 배웠던 그 동명사 그 자체로 놓고 봤을 때는 그렇게 어렵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은 다른 문법사항들, 그러니까 진행형이나 현재 분사, 이와 같은 문법사항들이랑 구조나 자리값이 어느 정도 겹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헷갈릴 수 있고 어려울 수 있다. 이렇게 수업 시간에 정리도 했고, 그에 관해서도 개념 설명을 차근차근 열심히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도 문장을 꼼꼼히 한번 해석을 해보고요. 우리가 복습해야 될 개념이 있다면 좀 더 빠르게 복습을 해보고 난 뒤에 맞춰보도록 할 겁니다. 자, 우선은 3번, 보호 역할이죠. 그러니까 보호라고 얘기했을 때는 비동사 뒤에 주격 보호가 있죠. 주격 보호가 있고, 자, 다음에 목적어 뒤따르는 목적격 보호. 이런 식으로 보호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 정리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에서 하는 소리는 ing 동명사가 바로 이 주격 보호와 목적격 보호 자리에 각각 쓰이는 거 아니냐 이렇게 정리를 했다고요. 맞긴 한데, 자, 여기서 하나 줄여드렸습니다. 기억나십니까? 뭐냐면 우리가 이론상, 생각상 목적격 보호 자리에 ing 동명사가 쓰이는 거 괜찮긴 한데, 바로 현실에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쭉 봐올 그 문장에서는 목적격 보호 자리에 ing 동명사 쓰이는 일 거의 없다. 이건 거의 보기 드무니까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고려할 것은 바로 이 목적격 보호 자리에 ing 동명사는 빼버리고, 그죠? 그건 빼버리고 여기 있는 비동사 뒤 ing만 신경 쓰면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렸다고요. 자, 그러면서 하나 더 살을 붙여드렸습니다. 여기에 비동사 뒤 ing,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을 좀 받으셔야 된다 말씀을 드리면서 결국 BING, 우리가 무엇이라 정리를 좀 했냐면, 그쵸, 진행형이라고 부르는 것, 그것과 형태가 거의 동일하다라고 말씀드렸다고요. 바로 이 지점에서 뭐가 발생한다, 그쵸, 혼란이 발생하면서 이 두 가지 해석이 굉장히 헷갈리더라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자, 이에 관해서는 조금 이따 정리를 하기로 하고, 여기에서는 이 비동사 플러스 ing, 즉 비동사 뒤에 동명사가 나왔을 때 해석 어떻게 하는데, 이것만 한번 간단히 정리를 해보자고요. 어떻게 합니까? 그쵸? 이 동명사의 하는 것이라는 기본적인 해석을 살려두시고 거기에다가 비동사의 기본적 해석 이다를 붙여서 기본적으로는 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다 정리를 했죠. 자, 12번 문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His job 뭡니까? 그의 직업은 is, 이다가 괜찮죠? 근데 뭐냐면은 ing 보이네. 동명사 주격 보호입니다. 잘은 모르겠지만 여기까지겠네라는 생각을 좀 해주시고, answering, 답하는 것이다. 이렇게요. 다시. 그의 직업은 답하는 것인데, 무엇에 답하는 거냐면 calls, 전화들이 되겠죠. 근데 어디로부터 걸려온 전화냐면은 바로 고객들이 되겠죠. 되었습니까? 다시 한 번 더. 그의 직업은 고객들로부터 걸려오는 전화에 응답하는 것이다. 또는 여기서 call이라는 것을 요청이나 요구라고 읽어주셔도 뭐 상관이 없겠다 생각이 좀 듭니다. 다시 한번 해석을 해볼게요. 그의 직업은 고객들로부터 걸려온 그 전화나 요청을 응답하는 것이다 정도가 되겠죠. 여기에서 ing 이 동명사가 하는 것이라고 해석이 된다는 거 꼭 좀 챙겨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12번입니다. Your mistake was trusting him too much 정도가 되는데, 당신의 실수, 당신이 저지른 실수가 뭐냐면 was, 였다가 되겠죠. 여기서는 우리가 이다라고 읽었는데 과거이니까 였다, 뭐 괜찮죠. 그래서 뭐 하는 것이었다. trusting, 믿는 것이었는데 누구를? 그를 믿는 것이었죠. 역시나 동명사입니다. 이 전체가 주격 보호다. 체크를 좀 해주시고, 너무도 많이 그를 믿는 것이었지 않느냐 이런 말입니다. 다시 한 번 더. 너의 실수는 뭐였냐면은 그를 믿는 것이었는데 너무도 많이 그를 믿는 것이었어가 되겠죠. 자, 다음에 13번입니다. 여기에다 지금 제가 별표를 좀 실어드렸는데 그 이유를 일단 해석 먼저 해드리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세요. Many people, 누굽니까? 많은 사람들은, 자, found, 보이십니까? found experience rewarding 정도로 적혀 있는데, 여기에서 found는 바로 동사 find의 과거형이죠. 지금 밑에서 좀 실어드렸는데, find 목적어 목적격 보호, 즉 5형식 구조로 적혀 있는데, 잘 봐봐. 여기 the experience가 목적어고요. 여기는 rewarding이 목적격 보호인 건 알겠죠? 근데 제가 서두에 뭐라 말씀드렸냐면, 그치, ing 동명사가 목적격 보호 자리에 쓰이는 일은 거의 없다 이렇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기억나시죠? 자, 그런데 보세요. 여기 뭐가 붙어 있습니까? ing 붙어 있죠. 얘는 동명사가 아니라 뭐다? 그쵸? 위에다 한번 적을게요. 얘는 현재 분사입니다. 자, 현재 분사의 품사는 뭐냐? 형용사다. 다시 말하면 동명사 ing는 목적격 보호 자리에 못 쓰입니다. 안 쓰요.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여기 있는
ing 현재 분사 있죠? 이 현재 분사가 주로 이 목적격 보호 자리에 쓰인다. 이 사실을 꼭 좀 챙겨가달라 말씀드렸다고요. 기억나십니까? 자, 이 현재 분사에 관해서는 우리가 동명사 정리하고 나서 그 뒤에 바로 또 정리를 할 거니까 여기에서는 아, 그런갑다 정도로만 생각을 좀 해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해석을 해보면 many people, 많은 사람들은 알았다가 되겠죠. 알았는데 무엇이? 자, 여기에서 여기 목적어는 이가 붙여서 마치 주어처럼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그 경험이, 자, 다음에 rewarding이라는 건 하나의 형용사 취급을 좀 해주시면 된다고요. 현재 분사는 형용사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의미가 있는, 결실이 있는 정도의 뜻이니까 그 경험이 결실이 있다고 알았다 정도로 해석을 좀 해주시면 되겠죠. 다시 한 번 더. 많은 사람들은 알았는데 그 경험이 참 의미 있다고 알았다고요. 이 정도의 해석입니다. 됐죠? 그래서 그 경험이 의미 있고 의미 있는 것이 그 경험이니까 즉 같아지니까는 목적격 보호이며 이때 이 rewarding이라는 이 단어는 그쵸, 형용사다. 즉 현재 분사다. 동명사 아닙니다. 자, 밑에 거 한번 읽어드리면 동명사는 목적격 보호로 거의 쓰이지 않는다. 아예 안 쓰인다라고 생각하셔도 좋다 이겁니다. 다만 이 13번 문장에서의 이 ing는 동명사가 아니고 그쵸, 현재 분사다 이렇게 정리를 했죠. 자, 그리고 이 뒤에서 우리가 좀 정리해 볼 것은 바로 be-ing 진행형과 비동사 뒤 그 주격 보호 자리의 동명사 어떻게 구분하는데 이거 좀 정리를 해볼게요. 제가 명시적으로 이렇게 구분하는 거야 라고 복습을 시켜드리기보다는 문장을 딱 두 문장을 던져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한번 해석을 해보고 무엇이 좀 더 적절하며 그리고 왜 그렇게 우리가 진행형으로 때로는 동명사로 봐야만 하는지를 자기 나름의 어떤 결론을 지어보라 이렇게도 말씀드릴게요. 봐봐. He is baking. 그는 is ing 하고 있다. bake. 요리하다 할게요. 편의상. 요리하고 있다. 여기서 이 bake는 타동사죠. 그래서 무엇을 요리하고 있냐면 five different kinds of cake. 뭡니까? 다섯 가지 다른 종류의 케이크를 요리하고 있다. 뭐 이 정도로 해석이 되겠죠. 자, 여기서 보면은 이거 약간 진행형 같은데 라는 생각이 좀 드셔야 된다고. 자, 다음에 his task. 그의 임무는 이다. 뭐냐면 자, 역시 주어. 여기에서 baking부터 five different kinds of cake까지는 주격 보어됩니다. 그러면서 이때 ing는 동명사가 되겠죠. 해석은요. 그쵸. 요리하는 것이다. 이 정도가 되겠죠. 근데 무엇을 요리하는 것이냐면 역시나 그 타동사의 목적어. 여기까지. 다섯 가지 다른 종류의 케이크를 요리하는 것이다. 차이점 짚으셨습니까? 어떻게 짚습니까? 그치. 우리가 보통 진행형으로 해석을 할 때, 즉 하고 있다 의미로 해석을 할 때는 주어가 보통 사람입니다. 이게 사람이야. 이해했죠? 반면에 여기에 주어 자체가 보통 사물이나 또는요 개념일 때가 있어요. 이때 비동사 디귿 ing는 보통 동명사예요. 됐죠? 그도 그럴 것이 여기에서는 진행형으로 해석하는 것이 어울리니까. 그런 다음에 여기에서는 그쵸, 진행형이 아니라 동명사 즉 하는 것이라고 해석하는 게 좀 더 어울리잖아. 이런 식으로 주어가 보통 사람인 경우에 또는 사물인 경우에 각각 진행형, 동명사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한다고요. 그러니까 막연히 여러분 그냥 분석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진행형으로 분석하게 되면 여기까지 다 동사잖아. 충분히 의미에 관해서 고민을 해보시면서 분석을 좀 해주셔야 된다고. 자, 정리를 좀 해드리면 우선 진행형의 경우에는 하고 있다 해석이 좀 더 어울리고요. 다음에 동명사인 경우에는 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죠. 그런데 그 구분 방법은 주로 주어를 가지고서 주어가 사람인 경우에는 진행형이고 사물 및 개념인 경우에는 바로 동명사다 이렇게 구분을 좀 해주시면 되겠죠. 오케이, 좋습니다. 다음 넘어가서 ing 플러스 명사죠. 제가 이 ing 플러스 명사를 설명할 때면 유독 학생들한테 막 화를 많이 내요. 막 소리를 고래고래 막 지릅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이 ing 플러스 명사 있잖아요. 진짜 영어를 좀 애착을 가지고서 영어를 좀 더 집중해서 면밀히 좀 보면 그렇게 어렵지가 않은 부분인데 매번 여러분들이 이 ing 플러스 명사가 정말 익숙한가 봐, 너무 쉬운가 봐, 너무 이지한가 봐 라는 생각에서인지 너무 대충 보고 너무 소홀히 보는 부분이 이 ing 플러스 명사 이 부분이라서 결론은 해석을 잘 못하십니다. 여기 그게 너무 답답한 거야. 자, 그래서 제가 수업 시간에 말씀드렸던 해석 방식 총 3가지 방식이 있죠. 그 3가지 방식을 지금 한 번 더 좀 빠르게 정리를 해드릴게요. 우선 제일 만만한 동명사 플러스 명사부터 먼저 봅시다. 지금껏 우리가 봐왔던 그런 구조인데 우리가 이 동명사 ing라는 것은 해석은요 하는 것 이렇게 하죠. 그런데 이 동명사라는 건 동사의 성격이 좀 살아있어서 뒤따라 마치 일반 동사처럼 일반적인 그 동사들처럼 형식 개념들 또는 문장 성분들을 이끌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래서 해석은요 그치 ing 하는 것. 그래서 뭐 하는 것? 토바코 뭡니까? 담배가 되겠죠. 담배를 피우는 것 정도의 뜻입니다.
되나요? 다시 한 번 더. 어떻게 해요? 담배를 피우는 것. 됐죠? 우리가 동명사 플러스 명사. 우리가 이 ing를 동명사로 간주했을 때 대표적인 해석 구조가 어떻게 되냐면 뒷명사를 ing 하는 것 이렇게 해석한다고요. 됐습니까? 자, 이와 똑같은 언어적 구조를 여기다 대입을 하면 말이 맞지가 않다고. 안 되잖아. 뭔데요? 사람을 태우는 것 말이 안 된다고요.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 근데 이건 범죄잖아. 물론 이것도 안 좋은 거긴 한데 일반적인 의미는 그게 아니에요. 이거 뭡니까 뜻이? 그치? 담배 피우고 있는 사람 뜻이에요. 뭐라고요? 담배 피우고 있는 사람. 언어적 구조, 해석 구조가 다르다는 걸 캐치하셔야 된다고. 얘 지금 해석 어떻게 합니까? 지금 여기 지금 화살표에서도 보이시듯이 이 스모킹이 뒤따르는 명사, 뒷명사를 꾸민다고요. 됐죠?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뭡니까? 현재 분사는 형용사지. 형용사는 명사 꾸미잖아. 그러니까 이때 이 ing는 동명사가 아니라 여기서 우리가 하는 것이라고 해석하는 동명사가 아니라 현재 분사다. 됐죠? 현재 분사의 대표적인 해석은 이거죠. 하는, 하고 있는. 그래서 하는, 하고 있는 뒷명사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된다. 정리되시죠? 자, 이거 하고 있는 해석 집어넣어. 말이 안 되지. 담배 피우고 있는, 즉 흡연하고 있는 담배 말이 안 되잖아. 담배가 어떻게 흡연을 하냐고. 이해되시죠? 자, 다음에 더 중요한 건 이거였습니다. 정말로 이거는 여러분들 그 문법 덕후의 영역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정리했던 부분이죠. 이것을 좀 전문용어로는 이렇게 부릅니다. 용도의 동명사. 용도의 동명사다. 이렇게 하면서 제가 수업 시간에 정리를 좀 해드렸는데, 자, 우선은 여기 있는 이 동명사랑 뭐가 다를까 이건데, 자, 우선 말 안 되죠. 뭡니까? 방을 태우는 것, 이거 말 안 되잖아. 즉, 담배를 피우는 것, 여기는 말이 되는데 이 언어적 구조를 여기다 집어넣으면 말이 안 됩니다. 어떻게? 방을 태우는 것, 피우는 것 말 안 되지. 자, 그러면서 제가 용도의 동명사는 해석 방식을 딱 정해드렸습니다. 뭡니까? 그치? 하기 위한 이라고 해석한다. ing 하기 위한 뒷명사 이렇게요. 됐죠? 선생님 이거 그럼 결국 이거 명사 꾸미는 거니까 현재 분사 아닙니까? 하시면 안 되죠. 왜? 현재 분사는 이음이 들어간다니까 이거 하고 있는 한번 해봐. 담배 피우고 있는 방 이것도 말이 안 되잖아. 방이 어떻게 또 담배를 피우니? 이해되시죠? 다시 현재 분사의 해석을 여기에다 집어넣거나 여기에다 집어넣으면 말이 안 되고요. 동명사 플러스 명사 이 동명사의 해석을 여기에다 집어넣거나 여기에다 집어넣으면 또 말이 안 된다고. 뭔 말인지 알겠죠? 결국 여러분들이 정말로 주의해야 되고 정말로 알고 가셔야 될 해석 방식이 몇 가지다? 세 가지. 이해되십니까? 다시 한 번 더. ing 하는 뒷명사 뒷명사를 ing 하는 것 ing 하기 위한 뒷명사 됐죠? 자, 정리해드립니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ing 하는 뒷명사로 해석한다. 만약에 ing를 현재 분사로 판단하는 경우에는 하는. 됐죠? 동명사로 판단하는 경우에는 하는 것. 뒤에 해석하는 겁니다. 자, 다음에 우리가 용도의 동명사로 판단을 한다면 하기 위한 해석한다. 되셨죠? 여러분들 앞으로 정말로 ing 플러스 명사가 나오잖아. 좀 이 세 개 중에 하나로 정말 좀 올바르게 해석을 해줬으면 하는 어떤 바람이 있습니다. 다음 거 한번 진행을 해보면 14, 15번. 지금 여기 이 4에서 우리가 다루었던 것은 동명사 플러스 명사인데 이때 얘기하는 동명사는 그쵸. 용도의 동명사. 금방 아까 정리했던 바에 따르면 맨 마지막 해석 방식을 갖고 있었던 용도의 동명사였다. 됐죠? 그래서 얘는 해석 어떻게 했냐면 ing 하기 위한 뒷명사 이렇게 해석했지 않습니까? 그 해석 방식을 유의하면서 14번, 15번 같이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읽어보면은 there was 있었다. 근데 뭐가 있었냐면은 a flying field 날기 위한 평야가 되겠죠. 날기 위한 들판이 있었는데 이거 의역하면 뭐가 되는 줄 아십니까? 그쵸. 비행장입니다. 그도 그것이 비행하기 위한 장소, 평야 이런 뜻이잖아. 이해되시죠? 자, 여기에서 우리가 평야를 비행시키는 거 말 안 된다는 거야. 2번 해석 아니라고요. 그래서 나르고 있는 평야 이것도 말이 안 되잖아. 그래서 3번 용도의 동명사라고. 아시겠죠? 그래서 비행장이 있었다. 의역해서 비행장입니다. nearby 근처에가 되겠죠. 뭐 근처에? my house 내 집 근처에 이렇게 해석을 좀 해주시면 되겠네요. 됐죠? 자, 다음에 15번입니다. The local government smoothed the path to a local dancing school. 정도가 되는데, 자, 여기에서 local government는 지역 당국 이 정도의 해석인데 지역 자치단체 정도. 그래서 지자체라고 좀 줄여서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자체는 바로 부드럽게 했다. 근데 무엇을 부드럽게 했는 거냐면은 바로 길을 되겠죠. 그래서 그 길을 포장했다. 우리가 비포장도로 포장도로 할 때 그 포장도로입니다. 그래서 길을 포장했는데, 근데 어디로 가는 길이냐면은 그 지역의 어떤 지역의 댄싱 스쿨 뭡니까? 네.
춤추기 위한 여기서는 교습소가 되겠죠. 그래서 춤추는 학원 됐죠. 그래서 댄스 학원 정도로 의역을 좀 해주시면 되겠는데 마찬가지로 여기에서도 ing가 용도의 동명사죠. 학교가 춤추는 게 아니잖아. 학교가 춤추고 있지 않죠. 현재 분사 아닙니다. 학교를 춤추게 하는 것도 아니죠. 그래서 얘는 3번 용도의 동명사다. 챙겨와 주시고 밑에 거 한번 읽어볼게요. ing 플러스 명사는 해석에 정말로 주의해야 할 필요가 있다. 챙겨가시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넘어가서 포인트 체크업 63이죠. 이 63에서는 이렇게 색칠한 ing의 올바른 그 문법상, 그러니까 문법적으로 이 ing를 구분해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선 저희가 배운 ing가 그렇게 많이 있진 않아요. 구체적으로 배우진 않았지만은, 제가 여기 A, B, C, 다 ing들을 구분을 해드리면서 간단하게 한번 정리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A번에서는 Jack's boss, 잭의 상사는 그 보스는 suspected, 뭐 했다? 의심했다. 그러니까 보스는 의심했는데 여기에서 suspect that을 좀 외우실 필요가 있습니다. 주어 이가 동사 하다고 의심하다. 그래서 뭐라고 의심을 했냐면 he, 누가요? 그가, 여기서 그는 잭이 되겠죠. 잭이 was looking. 자, 여기서 be ing. 선생님 진행이네요. 왜요? 여기 사람 주어잖아. 이해되시죠? 그럼 진행에서의 ing는 뭡니까? 우리가 진행 있잖아. 우리가 be ing라고 얘기를 할 때 보통은 이 두 단어를 하나의 동사 취급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뭐 타동사라면 타동사 뭐 이런 식으로. 그쵸? 근데 여기에서 이 ing는 형태상 현재 분사가 맞습니다. 아시겠죠? 그냥 이거 알고만 계시면 됩니다. 우리가 be ing라고 얘기할 때, 즉 진행이라고 다룰 때 이때 ing는 형태상 현재 분사입니다. 그래서 이 정답은 2번이죠. 즉 진행으로 쓰이는 ing는 그쵸, 현재 분사다. 아시겠습니까? 여기서 그냥 하고 있다 좀 해주시면 되는데 그가 하고 있다고 의심했죠. 근데 뭐 하고 있다? look for, 찾다가 되겠죠. 무엇을요? 또 다른 직장. 또 다른 직장을 그가 찾고 있다라고 그의 보스는 의심했다. 다시 한 번 더. 잭의 보스는 의심했는데 무엇이라고 의심을 했냐면 바로 that이야라고 의심을 한 셈이 되겠죠. 뭐라고 의심했냐면 그가, 잭이 지금 제가 또 다른 직업을 찾고 있구나라고 그의 보스가 의심을 했다고요. 됐죠? 자, 여기에서 다시 한 번 더 be ing라고 얘기했을 때, 즉 진행형에서의 ing는 현재 분사입니다. 다음에 B번 한번 가보면 Charles has considered becoming a chef 정도가 되는데, 자, 찰스는 사람이죠. 이 찰스라는 사람은 고려했고 지금도 그렇다. 완료가 잡혀 있고요. 자, consider는 타동사고 그 뒤따라서는 목적어 필요하니까 becoming부터 chef까지가 싹 다 목적어죠. 자, 여기서는 무리 없이 목적어, 즉 명사 자리에 ing가 적혀 있는 것이니까 동명사다 이렇게 좀 여겨주시면 되는데 해석은요. 하는 것. 근데 여기서 become 동사니까 되는 것을 고려했죠. 자, 여기서 become 동사는 비동사의 일종이죠. 그래서 뒤따라서는 주격보 이렇게 좀 시급을 좀 해주시면 되겠죠. 자, 추정해서 다시 한번 해보면 찰스는 고려했고 지금도 그런데 무엇을 고려했냐면 요리사가 되는 것을 고려했고 지금도 그렇다. 됐죠? 여기에서는 1번 즉 동명사입니다. 다음에 C번 The student, 그 학생이 되겠죠. 그 학생은 어떤 학생이냐? 잘은 모르겠지만 여기서 일단 제가 표시만 좀 시켜드릴게요. 이렇게. 됐죠? 선생님 뭡니까? 아직 안 배웠습니다. 아직 안 배웠는데 여기서 speaking in front of the class까지가 앞서 있는 스튜던트를 꾸며주는 현재 분사입니다. 선생님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하나도 모르겠는데 하지 마시고 그냥 따라와 주시기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스튜던트가 나오고 그럼 여기에 해당하는 동사는 여기 있죠. 됐죠? 그래서 그 학생은 꽤 긴장해 있다. 이 정도의 뜻이거든요. 두려워하고 있다 또는 긴장해 있다. 이렇게 되긴 하는데 다름 아닌 이때 이 ing가 앞서 있는 이 명사를 꾸며주고 있다 이거죠. 즉 명사를 꾸며주니까 형용사죠. 형용사로 쓰이는 ing는 현재 분사다. 이해되십니까? 해석은 ing 하는 안명사, ing 하는 안명사 이렇게 해석을 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여기에서 in front of는 세나절이 전치사고요. 그에 해당하는 목적어. 교실 앞에서가 되겠죠. 교실 앞에서 말하고 있는 그 학생은 꽤 긴장해 있다. 이겁니다. 결과적으로 여기서 C번에서의 ing도 현재 분사가 되고요. 여기 3번 분사 구문이라는 건 그냥 처음 봤다 하시면 그냥 이거 보시고 이런 것도 있구나 정도로만 여겨주시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이거는 우리가 또 나중에 좀 차차 배울 거니까 다시 C번 한번 최종해서 해볼게요. 그 학생. 근데 어떤 학생이냐면 교실 앞에서 말하고 있는 그 학생은 꽤 긴장해 있다. 이 정도가 되겠죠. 여기까지 하면은 동명사의 기본 용법들 다 정리하긴 했는데 중요한 건 구분에 있습니다. 사실상 여기 지금 현재 분사, 분사 구문 얘들 다 어떻게 생겨먹었냐면은 ing 이렇게 생겨먹었거든요. 이게 무슨 소린가 하니까는 앞으로 우리가 투부정사에서도 그랬다시피
ing 또한 용법이 굉장히 많고 부르는 용어도 굉장히 많습니다. 결국 여러분들 헷갈리지 말고 제대로 좀 정리를 해주셔야 그에 맞게끔 올바로 해석이 된다라고 한 번 더 말씀드리면서 꼭 좀 복습을 열심히 해달라 부탁 한번 드릴게요. 오케이, 좋습니다. 다음 넘어가서요. 명언 한번 보고 맞춰보도록 할 겁니다. The secret of contentment is knowing how to enjoy what you have and to be able to lose all desire for things beyond your reach 정도가 되겠죠. 이분은 이제 중국의 문학가? 중국에 진짜 직종이 되게 많아요. 이분은 뭐 엔지니어도 했고요, 언어학자도 했고, 철학가도 했고 막 다 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보면은 The Secret, 비밀이 되겠죠. 이거 그렇게는 어렵지 않네요, 그죠? 무엇의 비밀이냐면은 바로 contentment. 이거 뜻이 뭐냐면은 만족입니다. 만족. 그래서 만족의 비밀, 우리가 만족감을 느끼게 되는데 언제 만족감을 느끼냐, 어떻게 느끼냐. 여튼 이 만족의 비밀은 이다. 바로 아는 것이다. 자, 여기 개념이 나왔으니까, 즉 주어 자리 개념이 나왔으니까 얘는 그쵸, ing는 동명사가 되겠죠. 아는 것인데 뭘 아는 것이냐면 how to enjoy. 자, 여기 이 know라는 타동사의 목적어가 되겠죠. 바로 어떻게 즐길지를 아는 것이다. 이 전체가 목적어죠. 되나요? 자, 근데 잘 보세요. 이 enjoy라는 동사도 역시나 타동사인데 여기 이 what부터 you have까지가 이 enjoy라는 타동사의 목적어다. 이렇게 체크를 좀 해주시면 되겠죠. 그럼 해석은요. 여기서 what you have 간단하게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이거 해석은 이렇게 하거든요. 구조는 이런 식이고 해석은요. 주어 이가 동사 하는 것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당신이 가지고 있는 것 정도로 해석을 좀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까지만 다시 한번 더 해석을 해보면 바로 만족감의 비밀은 인데 바로 아는 것인데 뭘 아는 것이냐면 어떻게 즐길지를 그 방식을 아는 거야. 근데 무엇을 즐기는 거냐면 네가 지금 갖고 있는 거. 네가 지금 갖고 있는 것들을 어떻게 즐길지를 아는 것이 바로 만족감의 비밀이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아직 소유 못한 것, 앞으로 소유하고 정말로 원하고 갖고 싶다. 이게 아니고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있잖아. 당신이 지금에 가지고 있는 것을 어떻게 내가 좀 더 풍성하게 이용할 수 있고 여기에서 어떻게 내가 행복감을 느낄 수 있을지 그것에 관해서 아는 것이 정말로 그것을 아는 것이 만족감의 비밀이라는 것이죠. 만족은 어디서부터 온다? 내가 지금 들고 있는 것에서부터 온다. 앞으로 가질 것들, 갖고 싶은 것들에 의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가 되겠죠. 자, 다음에 and가 나오고요. 자, 다음에 여기 to be able to lose가 되어 있는데 역시 여기서는 뭐 무리 없이 이렇게 병렬 취급을 좀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할 수 있을지를 아는 것이다가 되겠죠. 그래서 무엇을 어떻게 하는 거냐면 바로 lose. 이거를 버리는 것이고 잃어버리는 것인데 all desire. 모든 욕망이 되겠죠. 모든 욕망. 근데 무엇을 위한 욕망이냐면 things. 어떤 사물들이 되겠죠. 어떤 사물들에 관한 모든 욕망을 잃어버릴 수 있는 것. 그쵸. 소위 말해서 이 물욕 있죠. 욕심. 그 욕심을 다 내려놓을 수 있는 것. 그 방식. 그러니까 어떻게 그 사물들에 관한 모든 욕심을 내려놓을 수 있을지를 아는 것이다. 이해되시죠? 자, beyond. 뭐를 넘어서? 당신의 다음, 당신의 손길. 너머에 있는 사물들이 되겠죠.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내가 손을 뻗더라도 쟁취할 수 없는 것들이 있잖아. 그것에 관한 어떤 욕심이나 그것에 관한 어떤 욕구 자체는 내려버릴 수 있고 떨쳐버릴 수 있는 것. 됐죠? 그 방식을 아는 것이 역시나 우리의 그 만족감의 비밀이다. 가 되는데 자, 직독직해 다시 한 번 더 해드릴게요. The secret of contentment. 그래서 만족감의 비밀은 바로 아는 것인데 뭘 아는 것이냐면 어떻게 즐길지를 아는 거야. 근데 무엇을 즐기는 거냐면 지금 당신이 들고 있는 거. 네가 앞으로 가질 거 말고 지금 너가 들고 있는 거 있잖아. 너가 지금 갖고 있는 것을 어떻게 즐길지를 아는 것이야. 그리고 어떻게 할 수 있을지도 아는 것인데 어떻게 그 모든 욕망들을 떨쳐버릴 수 있을지를 그 방식 또한 아는 것이야. 근데 뭐에 관한 욕망이냐면 그쵸, 어떤 사물들이 되겠죠. 그 사물들은 도저히 내가 손으로 이렇게 뻗더라도 내 손 밖에 그 너머에 있는 사물들이죠. 이해되십니까? 이거는 뭐 그렇게 비유적인 의미가 있는 건 아닌 것 같고, 그죠? 약간 추상적이긴 하지만 고집것들을 여러분들 잘 한번 해석을 해보면 그대로 아마 이해가 되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서 만족감은 어떻게 하면 느낄 수 있는데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에 관해서 어떻게 그것들을 잘 즐길 수 있을까? 그것을 제대로 아는 것. 첫 번째. 두 번째는 우리가 도저히 가질 수 없고 도저히 우리 것이 되지 않을 것에 대해서는 과감히 욕구나 욕망을 내려놓고 버려버리는 것. 그리고 어떻게 하면 버릴 수 있을지를 아는 것. 거기로부터 만족감은 나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수고했습니다.